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후 9시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 그 지수도 시작하면서 그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죠. 전체적으로 0.65%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죠. 이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어제 마감 지수고요. 이렇게 개파락을 해서 계속 또 하락을 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해서 끝난 상태인데요. 그렇게 뭐 모양이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8,400억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또 5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죠.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콜옵션은 외국인이 선물에서는 매수, 풋옵션에서는 매도, 주식 선물에서 매도, 이러한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럼 외국인 모습으로 볼 때, 어제 매수한 그 부분들을 거의 그 이상으로 그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매도가요. 그리고 오늘 선물 미결제 현황도 보면은 그 마이너스 2천 몇 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덜어낸 거죠.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서 가는 게 아니고 포지션을 많이 덜어내서 가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한 방향으로 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다시 재진입을 하겠다, 뭐 이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콜옵션을 선물을 매수하면서 풋옵션을 매수를 했죠. 그 반대 방향이요. 선물의 그 매수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그 풋옵션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선물을 매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대 방향으로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콜옵션 매수라는 얘기는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선물 매도라는 것은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해지를 걸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어떤 한쪽 방향만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장의 흐름이 생각과 다르게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위험을 이렇게 해지로 옵션으로 걸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상해 지수, 홍콩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 꽤 상승을 했죠. 0.94%. 뭐 1% 가까운 상승되면 적은 상승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죠.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1억이라 그래요. 1억 명요. 어마어마한 그 개인들의 그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음껏 힘을 발휘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외국인들의 힘이 세긴 세지만 그렇게 많이 세지는 않다고 그래요. 개인들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 중국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 이러한 해지를 걸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60일 이평선 지금 역배열이 돼 있죠. 60일 이평선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하방으로 향하는 상태에서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옵션의 4월물 그 옵션 포지션 자체도 그 2,800을 안 넘길 것 같은 의도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하방으로 내리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늘 급격히 올려가지고 외국인들의 어떤 한 방향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요. 미국과 중국이란 큰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나머지 시장들도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 일방적이 아닐 때 이러한 대칭이 되는 그런 그 매매를 가지고 가고 그러죠. 그럼 오늘 어떤 이유로 중국 쪽이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쭉 여러 가지 뉴스를 종합을 해보고
그 뭐 중국 쪽에 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특별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요 며칠 여기서도 그렇고요. 요 3월 이틀 전에 그 3월 30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외국 자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 중국 그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면이 지난번에 여기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공 때가 요 파란 동그라미 선이 있는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위로 올라서 있죠. 그 중국은 아직도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 있는데 훨씬 올라가 있죠. 예, 독일 닥스 지수도 보면은 여기가 우크라이나 침공 때인데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올라가 있는데 이 중국 시장만 그 올라가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또 많은 지금 자체가 그 하락이 심한 상태다. 그래서 또 반등이 오고 있다. 뭐 이러한 평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지금 이게 홍콩 그 선물 차트입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해서 홍콩도 같이 중국 따라 쭉 올라가다가 여기 한국 시간 6시 반 되면서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그 야간 선물 시장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중국도 중국 A주 50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침에 시작하면서 급상승을 했거든요. 급상승해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6시 반으로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호재가 있는 것 같아요. 속임수로 이렇게까지 올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네요. 저러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콜옵션 25억을 그 매수를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선물에 있어 가지고도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미결제를 많이 덜어낸 것을 보면은 손해가 없는 거죠. 상승을 포지션을 유지하고 갔을 때 하방으로 세게 유지하고 갔을 때는 손해인데 덜어내고 갔으니까 이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게 상승으로서 이익을 못 낸다 뿐이지 손실은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러한 뭐 원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모를 일이죠. 외국인이 나름대로 이러한 5천억이라는 선물 매도를 했다는 것은 다음 주에 다시 우리나라 장을 더 아래로 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죠. 단지 그 중국 홍콩 시장이 좀 급히 오르는 모습,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원인을 이유를 찾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시황 얘기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시황을 알고 있어야 저희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좀 하락할 것 같은 시황이다 그러면은 미리 매수를 들어가는 것보다 좀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다 보니까 이 시황에 대한 연구는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역시 시황 분석에 있어가지고 아주 필요한 요소죠. 뉴스를 전체 흐름을 알아야 장이 내려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러한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첫 번째로 유로존 3월 인플레 7.5%, 미국의 7.9% 추격. 인플레율이 상당하죠. 이렇게 아주 에너지 가격이 1년간 44% 폭등했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은 인플레를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자율 상승이잖아요.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죠. 이자율 상승하면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입는 종목이 뭐 은행, 보험사 이런 데 돈을 만지는 회사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미리 그쪽 주식을 사놔야 되겠구나. 이러한 연관을 할 수 있죠. 자꾸 이러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미 주요 은행들 연준 올해 금리 0.5% 인상 잦을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보면은 뭐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JP 모간 이렇게 보면 연준 관리들이 0.5% 인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다며 금리를 5월에 0.25%, 6월에 0.5%,
올린 후 7월을 포함한 올해 남은 기간에 다시 0.25%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년이면 3%에 접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뉴스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뭐 대출 이자로 돈을 버는 회사니까 그 은행들이 그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그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이미 많이 상승을 했죠. 예,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원유값이 워낙 그 올라가니까 인플레의 그 주된 원인이 여기 보면 인플레 주된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1년간 44% 폭등이니까 여기 바이든이 비축유 승부수 통했나 유가 장중 100달러 깨져. 예, 바이든이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국가들이 그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그 원유들을 많이 그 비축들을 해요. 비축들을 해놓는데 바이든이 5월부터 매일입니다. 예, 매일 100만 배럴씩 이 방출을 하겠다. 예, 비축유를 그동안 뭐 군사적인 목적이라든가 어떤 비상시에 국가 비상시의 목적으로 쌓아뒀던 보관하고 있던 그런 비축유를 매일같이 이 방출을 하겠다. 예,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유가가 이제 상승세가 멈췄다. 이러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비우호국 식량 수출입 제한 강화, 한국도 포함. 그러니까 뭐 곡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제 러시아에 협조주지 않은 러시아에 좀 반항하는 국가에 대해 가지고는 안 팔겠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또 그 밀 생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그 곡류들도 많이 그 재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식품 쪽에 영향도 많겠죠. 예. 여기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제재를 부과한 미국,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영국, 일본, 한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다 보면은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 먹을 것, 예. 음식료 관련된 그 주가들이 또 움직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잠시 후에 한번 음식료 주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뉴스. 예, 중국 민간 중소제조업 PMI도 임계점 이하. 뭐 지난번에 광동성 그 PMI 지수 49.5라든가 그렇게 돼 있죠. 50 이하로 돼 있어가지고 안 좋다 그랬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그 민간 그 중소제조업도 그 48.1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위기다. 중국 전체적으로 이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특별히 뭐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예, 2020년 2월 40.31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참 긴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홍콩 쪽이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또 그 중국은 워낙 또 그 중앙정부의 그 통제력이 강하니까 이런 그 지수가 하락한다든가 이런 그 좀 민심이 좀 위반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강력하게 그 정부가 개입을 하죠. 아마 증시 쪽에도 혹시 부양책을 정부가 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요. 중국 그 상승에 관한요. 모건 스탠리도 중성장률 0.5% 하향. 시티그룹은 그 이 쿼터가 위험하다. 뭐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제로 가면 코로나 제로라는 얘기죠.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기 보면은 모건 스탠리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1에서 4.6으로 낮췄다. 이렇게 됐죠.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실상 감염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방역을 앞세워 몇 개월 동안 고수할 것이라고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을 했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죠. 여기 맨 밑에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중국은 2023년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까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딴 봉쇄로 공급망 정체가 더 심각해져서 GDP 증가율을 4%에 그칠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과히 반가운 뉴스는 아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간단히 오늘 그 화장품주들이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올랐던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3.44, LG생활건강 4.4%, 한국콜맛 7.2%, 코리아나 4.9% 이렇게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주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중국하고 민감한 그 주식이거든요. 저기 오늘 그 뭐 중국이 많이 오르니까 중국이 많이 상승하니까 아마 그러한 영향으로 그 같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봐보죠. 여기 아모레퍼시픽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했네요. 기관 외국인들은 미세하게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도 들어왔는데 기관에 누가 매수냐? 연기금이 또 들어와줬네요. 연기금은 좀 롱텀으로 하는 회사니까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서도 아까 앞에 그 뉴스에서 쭉 살펴봤듯이 과연 이 의도가 이게 급격히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시 16만 5천에서 뭐 15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자꾸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올라간 것은 지난번에 여기 3월 29일 날 외국인들이 여기 3만 주 여기에 보면은 2만 2천 주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기관들도 어떤 일부 포지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들지만 단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천병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천병을 이제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에 한 요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다음에 한 15만 5천 원, 뭐 15만 원 선 요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일부 또 단타로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LG생활건강도 뭐 보는 김에 한번 보죠. LG생활건강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 한국콜마가 아주 모습이 좋습니다. 한국콜마 코리아나도 오늘 아주 코리아나하고 한국콜마하고 다 장대 양봉을 만들었네요. 근데 외국인들은 역시 코리아나도 팔고 있죠. 코리아나도 외국인들이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콜마는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일단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좋기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서도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자. 개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서 모습이 좋다 해서 따라서 들어갈 것은 아니다. 굳이 들어가고 싶으면 일부 내가 들어가고 싶은 금액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을 투입하고 싶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만 투입하고 또 상황을 보면서 추가 투입하고 이러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류 한번 보죠. 식품류. 오늘 보면 여기 아까 그 러시아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은 하락했는데 나름대로 식품류들이 괜찮죠. CJ제일제당이 2.7%, 마니커 10%, 삼양식품 5%,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CJ제일제당이 뭐 대표적이죠. 나름대로 여기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 여기 보면 외국인 역시 기관 외국인이 사줬고 거래대금도 오늘 200억대니까 뭐 이런 큰 회사들은 뭐 거래대금이 뭐 작을 염려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런 세력들이 그 장난할 그러한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농심은 그 마이너스인데 농심의 기술적 분석
여기 201 이평선, 121 이평선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네요. 횡보를 하면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뭐 나름대로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고, 러시아 얘기 같은 거 있으면은 좀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상은 뭐 약하네요. 오늘 외국인 기관 다 판 상태고, 기왕 들어갈 거면은 외국인 기관들이 보유량이 높고, 외국인 기관이 덤벼드는 회사를 따라 들어가는 게 좋죠. 뭐 롯데푸드는 또 뭐 장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네요. 마니커가 오늘 10% 상승을 했는데, 마니커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오늘 아주 장대 양봉 내면서 거래량도 181억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은 또 팔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회사는 좀 권하고 싶지 않은 게 닭고기 관련주잖아요. 닭고기. 오늘 곡물을 차단하겠다. 곡물 수출을 러시아가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닭고기가 대체식품이 되니까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죠. 이 이유가 충분하죠. 그렇지만 마니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에게는 좀 권하고 싶지 않은 게, 뭐 잘하시는 분들은 관계없고요. 치고 빠지고를 잘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일단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200, 300 이렇게 높아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어떠한 게 경영 상황에서 대외적인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버틸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시가총액도 보면은 이게 800억밖에 안 돼요. 886억. 시가총액도 미미하니까 이렇게 10% 상승시키는 게 간단한 거죠. 그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많이 오르고 이렇게 탄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덤비지 마시고, 개인들은 이런 뭐 삼양식품 이런 데 괜찮잖아요. 그 탄탄한 회사죠. 뭐 이렇게 짧게 보면은 많이 올리는데 크게 보면은 아직도 좀 하락한 상태고요. 뭐 빙그레는 좀 뭐 과자 위주네요. 오뚜기, 오뚜기도 뭐 대표적인 음식료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그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생겼네요. 여기서 여기 3월 24일 날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팔만한 이유가 생겼는지,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큰 거래량이 발생을 됐는지를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냥 차트만 놓고 볼 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러면은 이 많은 거래량이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뭐 마이너스를 했네요. 오리온도 과자 종류니까요. 그 다음에 풀무원이 뭐 두부, 콩나물 뭐 등등 이런 쪽이죠. 외국인들이 역시 대체식품,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는 게 좀 좋은 모습입니다. 풀무원도 보면은 횡보를 쭉 하고 있으니까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할 그러한 힘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이 식품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나중에 좀 자세히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